혹시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가만히 서 있는데도 바닥이 기울어지는 것 같고, 침대에 누웠다 일어나는 순간 천장이 회전하는 듯한 공포를 느껴본 적은 없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겪으면 빈혈인가? 피곤해서 그런가? 하고 가볍게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회전성 어지럼의 진짜 원인은 의외로 귀, 정확히는 우리 귀 안쪽 깊은 곳에 숨어있는 전정기관에 있습니다. 오늘은 빙글 도는 세상, 어지럼증을 부르는 귀 질환의 진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귀를 소리를 듣는 기관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귀는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정교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특히 귀 안쪽 내이에는 우리 몸의 균형을 감지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인 반고리관과 전정기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섬세한 구조물들은 머리의 움직임, 위치 변화, 그리고 중력의 변화까지도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뇌로 정확한 신호를 보냅니다. 뇌는 이 신호를 바탕으로 눈의 움직임과 전신 근육의 긴장도를 정교하게 조절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안정적으로 서 있고 움직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치 고도로 훈련된 조종사가 비행기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 몸의 균형 시스템은 찰나의 순간에도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섬세한 시스템에 작은 오류나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뇌는 잘못된 균형 신호를 받게 되고 그 결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바로 어지럼증입니다. 이 어지럼증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지럼증의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지럼증은 그 양상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변이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느껴지는 회전성 어지럼증입니다. 이는 주로 귀의 전정기관 이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몸이 휘청거리거나 쓰러질 것 같은 느낌 또는 머리가 멍한 느낌이 드는 비회전성 어지럼증입니다. 이는 뇌질환, 심혈관 질환, 정신과적 문제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히 귀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회전성 어지럼증에 초점을 맞추어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귀에서 시작되는 어지럼증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지만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통해 대부분 호전될 수 있으므로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귀와 관련된 어지럼증 중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양성 돌발성 체위 변환, 어지럼증, 흔히 BPPV라고 불리는 질환입니다. 우리 귀 안에는 이석이라는 아주 작은 칼슘 결정이 존재합니다. 이 이석은 원래 이석기관이라는 특정 위치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이석은 중력 변화를 감지하여 몸의 위치나 머리의 기울기를 뇌에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노화, 머리 외상 또는 특정한 이유 없이도 이 이석이 제자리를 벗어나 반고리관 안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반고리관은 회전 운동을 감지하는 기관인데 이석이 이곳으로 들어가면 머리의 움직임에 따라 이석이 비정상적으로 이동하면서 반고리관의 림프액을 흔들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반고리관은 실제로는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움직였다고 착각하는 비정상적인 신호를 뇌로 보내게 됩니다. 고개를 돌리거나 침대에 누웠다가 일어나는 순간 혹은 갑자기 자세를 바꿀 때 이 흘러들어간 이석이 반고리관 안에서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면서 신경을 자극하게 됩니다. 이 비정상적인 자극은 뇌로 전달되어 뇌는 마치 몸이 빙글빙글 회전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증상은 몇 초에서 몇 분 정도 짧게 지속되지만 그 강도는 매우 강력하여 극심한 공포감과 함께 구역감, 구토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어떤 환자들은 눈을 뜨고 있기 힘들 정도로 세상이 심하게 돈다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다행히 이 BPPV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은 아니지만 증상이 너무 강렬하여 일상생활을 크게 방해하고 심하면 외출조차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심한 어지럼증으로 인해 넘어지거나 다칠 위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질환의 치료 핵심은 약물 치료가 아니라 이석정복술이라는 특수한 자세 교정 치료입니다. 이석정복술은 숙련된 의료진이 환자의 머리를 특정 방향으로 천천히 움직여 흘러들어간 이석을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는 시술입니다. 이석이 반고리관 밖으로 다시 빠져나와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유도하는 원리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드라마틱하게 호전될 수 있으며 간혹 집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가 이석정복술도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신 지침에서도 이 이석정복술, 즉 애플리 머뉴버가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치료법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BPPV가 의심된다면 반드시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지럼이 수십 분에서 수시간 동안 지속되고 어지럼증과 함께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이명, 귀가 먹먹한 느낌, 그리고 점차 청력이 저하되는 증상이 동반된다면 메니에르병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질환은 뇌 안의 림프액이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증가하면서 뇌 압력이 높아져 발생합니다. 뇌는 림프액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림프액의 양과 조성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정상적인 청각 및 균형 기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든 이 림프액의 흡수와 배출, 균형이 깨지면서 림프액이 과도하게 축적되면 뇌 안의 압력이 상승하여 청각세포와 전정감각세포에 손상을 주게 됩니다. 메니에르병은 어지럼증, 이명, 난청, 귀 먹먹함이라는 4가지 증상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특징을 보이며 발작이 반복될수록 청력 손상이 영구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 조기 진단과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지럼 발작은 예측하기 어렵고 극심한 구역과 구토를 동반하며 환자에게 큰 고통과 불안감을 안겨줍니다. 특히 스트레스와 염분 섭취가 증상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치료는 저염식 식단 유지,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와 같은 생활 습관 개선이 기본이 됩니다. 소금 섭취를 줄여 림프액의 과도한 축적을 막고 규칙적인 수면과 스트레스 해소를 통해 발작의 빈도를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이뇨제 복용을 통해 림프액의 양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러한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심하게 반복되거나 청력 손상이 진행된다면 고실 내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통해 뇌의 염증을 줄이거나 심한 경우 내림프낭 감압술과 같은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수술은 뇌의 림프액 압력을 낮추어 증상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6년 지침에서도 메니에르병의 경우 식단 조절과 스트레스 관리를 강조하며 특히 저염식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한 경우 수술적 옵션으로 내림프관 압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메니에르병은 만성적인 질환으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며 환자 교육과 심리적 지지가 치료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또 다른 귀와 관련된 어지럼증 질환으로는 전정신경염이 있습니다. 이 질환은 감기나 독감과 같은 바이러스 감염 이후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바이러스가 전정신경에 염증을 일으켜 발생합니다. 전정신경은 귀에서 뇌로 균형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신경에 염증이 생기면 균형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극심한 회전성 어지럼과 함께 구역질, 구토를 동반하게 됩니다. 전정신경염의 특징은 BPPV나 메니에르병과 달리 청력 저하는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어지럼 발작은 수일간 지속될 수 있으며 초기 며칠 동안은 너무 심해서 걷기조차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환자들은 침대에 누워 있어도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느낌을 받으며 눈을 감아도 어지럼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성기에는 어지럼증과 구토를 완화하기 위한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스테로이드나 항구토제, 어지럼 완화제 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전정 재활 운동 VRT를 통해 뇌가 손상된 전정기관에 적응하고 균형 감각을 다시 학습하도록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정 재활 운동은 뇌의 가소성을 이용하여 손상된 전정 기능의 부족분을 다른 감각기관 시각, 체성 감각으로 보완하고 뇌가 어지럼 자극에 둔감해지도록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2026년 지침에서도 만성 어지럼증의 경우 전정 재활 치료가 가장 중요한 치료법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모든 만성 불균형 환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령 환자에게 더욱 유익하며 증상 재발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정신경염은 적절한 치료와 재활을 통해 대부분 회복되지만 간혹 만성적인 어지럼증이나 균형 장애가 남을 수도 있으므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미로염은 전정신경염과 비슷하지만 전정기관뿐만 아니라 청각기관에도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전정신경염과 달리 청력 저하가 함께 나타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주로 세균 감염이 원인인 경우가 많으며 중이염이 뇌로 파급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심한 어지럼증과 함께 이명, 귀 먹먹함, 그리고 청력 저하가 동반됩니다. 세균 감염이 원인일 경우 항생제 치료가 필수적이며 염증을 줄이기 위한 스테로이드 치료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미로염은 방치하면 영구적인 청력 손상이나 균형 기능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아의 경우 미로염으로 인한 청력 손상은 언어 발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어지럼증의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 내과 질환으로 인해 뇌혈류가 저하되거나 신경 손상이 발생하면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경추성 어지럼증은 목 부위의 근육이나 관절 이상으로 인해 균형 감각에 영향을 주어 발생합니다. 심장성 어지럼증은 부정맥, 심부전 등 심장 기능 이상으로 뇌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들 때 발생하며 실신 직전에 아찔한 느낌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민성 어지럼증은 불안장애, 공황장애, 우울증 등 정신과적 문제로 인해 나타나는데 특별한 기저 질환이 없는데도 지속적인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경우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피로, 밝은 빛, 특정 음식 특히 메니에르병 환자의 경우 소금 섭취 증가, 특정 약물 진정제, 혈압약 등의 부작용도 어지럼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2026년 지침에서도 이러한 다양한 원인들을 언급하고 있으며 어지럼증이 나타날 때는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생활 습관 개선은 모든 어지럼증 치료의 기본이 되며 특히 앉거나 누운 자세에서 갑자기 일어나지 않고 천천히 움직이며 어지럼증이 느껴질 때는 즉시 안전하게 앉거나 누워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간에는 조명을 켜고 이동하며 필요한 경우 지팡이나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것도 낙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 특히 어지럼 재활 운동은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고 증상 재발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어지럼증이 귀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지럼증과 함께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저리는 증상, 극심한 두통,
시야 장애 겹쳐 보이거나 흐릿하게 보이는 증상, 얼굴 감각 이상, 연하, 곤란 삼키기 어려움 등이 동반된다면 이는 뇌졸중이나 뇌종양과 같은 중추신경계 질환의 심각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즉시 응급실로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뇌졸중은 발생 후 골든 타임 내에 치료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절대 증상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최신 지침에서도 어지럼증의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뇌 MRI 검사를 통해 중추, 신경계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지럼증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병력 청취 어지럼증의 양상, 발생 시기, 지속 시간, 동반 증상 등을 자세히 확인, 신체 검사, 신경학적 검사, 안구 운동 검사, 균형 검사 등 청력 검사, 청력 손실 여부 확인, 전정 기능 검사 ENG, VNG를 통해 전정기관 기능 평가 등 다양한 진단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2026년에 새로운 진단 옵션으로 적외선 고글을 활용하여 어지럼증이 속기말초 전정 시스템에서 기인하는지 뇌중추 신경 시스템에서 기인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적외선 고글은 눈의 미세한 움직임을 확대하여 기록함으로써 육안으로는 관찰하기 어려운 안진 눈떨림의 특징을 분석하여 어지럼증의 원인을 감별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은 단순히 불편하고 흔한 증상이 아니라 우리 몸의 정교한 균형 시스템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반복되는 어지럼증을 그저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가볍게 넘기거나 방치하지 마십시오. 이는 잠재적으로 심각한 질환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으며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민감한 기관이며 이 작은 기관의 이상이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균형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신호를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어지럼증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이비인후과나 신경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보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건강한 균형 감각은 활기찬 일상의 필수 요소이며 어지럼증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운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